자, 여기에서 배경색을 아까는 단색으로 깔았었는데 나는 그라디언트 배경을 넣고 싶다 그러시면 색상 매트로는 못 넣어요. 색상 매트는 무조건 단색입니다. 그래서 색상 매트를 넣는 방법은 도형을 이용할 거예요. 도형. 자,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건데요. 여기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할 때 이런 모양은 도형입니다. 사각형 도형. 얘를 꾹 눌러보시면 원형도 있고 다각형도 있어요. 자,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 자, 사각형, 타원, 도형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는 지금 사각형이 필요하니까 사각형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영상에 사각형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세요. 자, 사각형은 자, 그래픽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픽으로. 근데 혹시나 이 폴라로이드 사진과 해피데이, 해피 선데이라고 하는 거 이 위에 이제 그래픽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 그래픽이 이 위에 올라와 있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뭐 다 이제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그래픽을 사각형을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면을 전체를 다 씌우려면 밖으로 살짝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부터 사각형이 얘는 그려지네. 예전에는 안 되는데 이게 23 버전에서는 되나 봅니다. 그리고 이 위쪽도 올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크기로 그리고요. 그리고 선택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자, 얘를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화면 밖으로 더 밖으로 이렇게 크기를 더 빼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다 덮을 정도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 도구 바꾸시면 바로 파란색 점 잡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 화면 다 덮을 정도로 만드신 다음에 자, 글자하고 이런 도형은 조절하시려면 캡션 및 그래픽으로 가셔야 돼요. 캡션 및 그래픽. 캡션 및 그래픽. 작업 영역을 여기 캡션 및 그래픽. 이게 이제 나중에 이 프리미어를 좀 잘 다루시고 패널이나 이런 거를 세팅을 해 놓으실 때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옆에다가 이 화면 옆에 모니터가 이제 좀 보조 모니터가 여유가 있고 하시면 이 옆에다가 모니터 옆에다가 이렇게 칸을 아예 하나 배정을 해가지고 캡션 및 그래픽 패널 하나하고 캡션 및 그래픽이란다. 캡션 및 그래픽 이동하면 자, 패널이 이제 기본 그래픽이라고 하는 패널하고 오디오 할 때 나오는 거는 이 옆에 기본 사운드가 있죠. 캡션 및 그래픽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기본 그래픽과 오디오 오른쪽 옆에 있는 기본 사운드 이거를 하나의 패널로 붙여 가지고 왼쪽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세워 놓으시면 조금 편해져요. 작업 영역을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니터가 작은 상태에서 옆에다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타임라인도 좁아지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도 작아져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옆에다 안 붙여 놓고 그냥 지금 현재 배우실 때는 자, 그래픽 수정하려면 캡션 및 그래픽 작업 영역으로 가시면 그래픽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그래픽 다 수정하시고 다시 내 이름으로 된 작업 영역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모양은 기본 그래픽에 가시면 이 모양 0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방금 저희가 만든 사각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각형은요,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자, 7, 선, 어두운 영역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에 들어가시면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형의 색상을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단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맨 위에 있는 그래픽 이 타임라인에서 맨 위에 있으니까 모든 요소를 다 덮고 있는데
얘를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내려 놓으시면, 비디오 트랙 1번으로 내려 놓으시면 아까 색상 매트 깐 거하고 비슷하게 단색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단색으로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7 색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색상 피커에 색상 매트에는 없었던, 자, 요 색상 피커에 요 메뉴가 생길 겁니다. 단색, 선형 그라디언트, 방사형 그라디언트, 이렇게요. 자, 색상 매트에는 요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라디언트, 선형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선형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자, 그라디언트 색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얘가 색상 중지, 여기에서부터 색상이 중지된다. 그리고 색상 중지와 중지 사이에 색이 단계별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된다 라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 위쪽에 있는 얘는 투명도예요. 투명도. 근데 이제 저희가 투명도 조절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혹시나 투명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이쪽에 투명도를 0으로 하고 이쪽을 100으로 하시면 0에서부터 100까지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명도가 점점 높아지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투명도도 그라디언트를 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투명도는 안 건들 거예요. 자, 색상, 아래에 있는 색상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이 왼쪽에 있는 색상 중지를 클릭하시고 색상을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상 중지를 선택하시고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나서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길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그라디언트 방향, 그리고 그라디언트의 길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긴 선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잖아요. 이렇게 끝으로. 그러면 대각선으로 그라디언트가 생기고요. 자,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위아래로 그라디언트가 생기고요. 그리고 얘를 짧게 놓냐 멀리 놓냐에 따라서 차이가 또 발생을 합니다. 자, 멀리 놓으면 색상이 여기가 색상 중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의 색상부터 여기의 색상까지 변한다. 얘를 짧게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색이 바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색이 바뀌고요. 여기는 색상이 안 바뀌어요. 똑같은 색으로, 한 가지 색으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색상 중지를 좀 밖으로 쭉 빼서 이렇게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다 그라디언트 색이 들어가겠죠. 근데 조절점이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 맞추기를 눌러서 뭐 한 25%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화면이 작아지면서 밖으로 나간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맞추기로 바꿔주시면 화면 크기에 맞게끔 적당한 크기로 다시 커지고요. 자, 이렇게 색상 그라디언트를 넣으시면 되는데, 내가 아까 찾아놓은 그라디언트가 있다, 이 색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자, 색상 클릭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자, 다시 7로 들어가서요, 맨 처음 색상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 색상 피커의 아래쪽에 보시면 샵하고 270000 뭐 이렇게 색상 코드가 써 있죠. 여기다가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걸 지우고 붙여넣기. 근데 샵이 이미 얘는 앞에 고정적으로 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샵은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상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색상 중지도 색을 다시 그라디언트 사이트로 다시 와서 오른쪽 색을 클릭하면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색상 중지에다가 여기도 색상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샵 없애주면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UI 그라디언트에서 봤던 색상으로 그라디언트 색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돼요.
그러면 UI 그라디언트에서 내가 봤던 요 색상으로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가 있게 돼요. 색상 코드 복사하는 거. 자, 그래픽이 맨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신 분들은 그래픽을 비디오 트랙 1번으로 내리시면 배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라디언트 배경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색 넣는 게 그냥 난 단색 넣을 거야. 그러면 색상 매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넣고 싶어. 그러면 자, 도형, 사각형 도형을 이용해서 자, 7로 들어가서 자, 도형의 색을 조절하실 때는 캡션 및 그래픽 작업 영역으로 가신 다음에 기본 그래픽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모양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각형이니까 여기서 7에 들어가서 색상을 다르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색 까는 거 해봤고요. 자, 프로젝트 닫기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는 했고요. 화면 분할, 일단 동그라미 영상부터 해볼게요. 동그라미 영상. 자, 이 다른 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면 될 것 같고 4분할 화면 분할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동그라미 합성하고 TV 합성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영상을 먼저 좀 볼게요. 자, 동그라미 영상이 저희가 아까 했던 그 마스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쳤구나. 이거는 예시인데요. 또한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지금 제시된 영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헬로 프리미어, 안녕 프리미어 프로. 저 글자까지는 아직 저희가 자막을 배우진 않았지만 저 글자 입력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자, 이 영상을 활용해서 아까처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에 자, 다시 내 이름으로 된 작업 영역으로 가셔서요. 이 영상에 동그라미 마스크를 씌우시면 돼요. 타원 마스크. 효과 컨트롤 가셔서 불투명도 아래에 있는 타원 마스크 누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영상이 되고요. 이 패스를 조절하셔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 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동그란 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Shift 더블 클릭. 자, 패스 중에서 아무거나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 해주시면 동그란 원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원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마스크가 다 적용이 됐으면 이 사람을 이 왼쪽으로 좀 옮기기도 하고 크기도 좀 조절하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아무리 이 손바닥 모양으로 잡고 끌고 가려고 해도 마스크만 움직여요. 이 사람이 안 움직이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 영상 자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마스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마스크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빈 공간 한번 타임라인 패널에서 빈 공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자, 마스크가 씌우기 전에 영상 전체가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기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크기 조절도 좀 적당히 크기로 조절하시고 위치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는 어떻게 입력하느냐. 글자는 여기 아래쪽에 기본적인 자막 입력하는 부분은 T, 문자 도구예요. 문자 도구.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문자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을 한번 클릭하시면 박스가 생깁니다. 빨간색 박스가 생겨요. 그런데 자, 이 문자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하시면 문자 도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자 텍스트 박스를 크기를 아예 이렇게 조절하시면 이 텍스트 박스는 이렇게 계속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나중에 저희가 자막할 때 반응형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못해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 만들 때는 그냥 화면을 한번 클릭하시면 자, 글자를 입력하면 박스는 그거에 맞춰서 크기가 커집니다. 자, 이렇게 조절해서 하셔야지 박스를 이렇게 늘려서 자, 박스를 내가 임의로 크기를 조절하시면 이 박스가 더 크기가 안 커져요. 그리고 이 텍스트 문자 도구가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 박스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려고 하면 박스가 새로 또 만들어집니다. 이거 계속 박스 움직이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다가는 박스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박스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자, 선택 도구로 바꾸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모양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걸리는 거죠. 자, 뭔가 모양은 없지만 뭐 유령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입력할 때는 한번 클릭하시고 글자를 다 입력을 하시고 뭐였죠 아까? 헬로 프리미어도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글자를 다 입력했으면 선택 도구로 바꾸셔야 얘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냥 이렇게 글자만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글자가 하나 더 있는데 안녕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글자가 있잖아요. 자, 요 글자는 넣으시려면 이렇게 보죠. 자, 이 글자를 넣으시려면 텍스트 도구 다시 클릭해서 다시 박스를 클릭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안녕. 이렇게 글자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다시 글자 다 입력하셨으면 항상 선택 도구로 바꾸셔야 돼요. 자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주 정도에 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 설명드리는 건 그때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냥 대충 이렇게 위치만 잡아서 놓아보죠. 크기 조절은 자, 이 선택 도구로 바꾸고 난 다음에 사진 크기 조절하듯이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현재는 이 자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잡아놓기만 하죠. 정확하게 이제 글꼴도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서 배경색을 이 영상하고 어울리게끔 배경색을 한번 깔아보시죠. 자, 색상 매트를 이용하셔서 단색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형을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배경색을 한정에다 깔아보시죠.
위치만 대략적으로 잡으신 다음에 배경색을 어울리게 깔아본 거를 자, 배경을 까셨으면 그 배경 깐 것도 길이를 영상 길이와 맞춰 주셔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경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박스도 영상은 요만큼인데 영상은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글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면 여기까지만 나오고 이 뒤에는 글자가 안 나오니까 글자도 길이를 영상에 맞춰서 늘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배경색은 자, 색상 매트에서 색상을 선정해서 한 가지 색으로 색상 매트를 만들어서 깔아주셔도 되고, 색상 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길게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색상 매트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놓고 싶다. 사각형 도구 이용해서 사각형 만드시고, 크기는 선택 도구 바꾸시고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요. 자, 크기 조절 해주시고 그라디언트로 놓고 싶다 그러면 캡션 및 그래픽으로 가셔서 자, 7에서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걸 선형 그라디언트로 바꾸시고 그라디언트를 넣어주신 다음에 얘를 아래쪽 배경으로 비디오 트랙 1번으로 넣어주시면 배경으로 깔리겠죠. 자, 글자에 대한 건 다음에 할 거니까 이렇게까지 배경색만 넣으셨다면 이건 일단 프로젝트 닫기 해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열기 해서요. 이번에는 TV 합성으로 가볼게요. TV 합성. 자, TV 합성. 네. 이게 지금 글자하고 모양하고 같이 모양은 따로 빼셔야 돼요. 글자가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따로 있어야 되는데 배경은 밑에 깔 거니까 따로 있어야 되니까 얘를 긴 공간 클릭하셔서 사각형을 따로 넣으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TV 합성을 자, 여기서 이제 펜 도구를 저희가 사용을 해볼 건데요. 그 프리미어 프로는 펜 도구를 사용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비슷하게는 대략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펜 도구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저희가 만들고 싶은 영상은 요런 겁니다. 자, TV에 빨간 풍선을 든 여성이 이렇게 TV에서 재생이 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간혹 그
갬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T이신 분들이 요런 이제 잡티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도 이제 효과로 넣은 거거든요. 아니 이런 잡티 요런 이제 그 TV 옛날 TV 느낌을 넣기 위해서 이런 잡티 부분이 요 TV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그 팩트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그냥 느낌을 주기 위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옛날 TV 느낌이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지 이 화면이 뭐 이런 느낌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까지는 그냥 효과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TV 안에 이 빨간 풍선을 드신 여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TV에 출연하고 있는 것처럼 만든 겁니다. 골드스타라고 하면은 진짜 옛날이죠. LG의 전신 골드스타. 네. 대한민국의 모든 그 TV는 골드스타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LG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일단 이 빨간 풍선 영상을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이 TV 안에 넣기 위해서 마우스로 뭔가 이렇게 딴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빨간 풍선 영상은 조절하는 게 아니고 요 TV 부분 있죠. 이 TV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TV에서 요 브라운관 요 부분을 마스크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려주는 거죠. 구멍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자, 마스크를 씌우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여지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 없애기도 해요. 마스크가. 그래서 이 TV 브라운관 모양을 마스크 펜 도구로 이용해서 딸 거거든요. 자, TV 클릭하시고 불투명도의 아래쪽에 있는 자유로운 그리기 배지어 펜 도구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일단 마스크는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TV 모양을 따시면 되는데 여기가 너무 작아서 따기가 좀 불편하죠. 그럴 때는 맞추기로 되어 있는 거를 100% 혹은 150%로 바꾸시면 TV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150% 하니까 너무 크네요. 100%. 그럼 좀 크게 보여요. 자, 그러면 근데 내가 왼쪽 오른쪽 옆에 보시면 이런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위치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좌우로 화면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면 내가 시작하고 싶은 위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위쪽에서 얘는 대체적으로 다 곡선이기 때문에 자, 펜도구로 클릭하신 다음에 곡선 형태로 약간 이제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누른 상태로 옆으로 당겨 주시면 곡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준비거든요. 자,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클릭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여기도 이제 곡선이기 때문에 자, 클릭하자마자 누른 상태로 곡선 살짝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너무 당기면 곡선이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살짝만 당겨 주시고 자, 요 곡선 부분에서 자, 곡선 여기가 이제 둥근 부분이잖아요. 자, 둥근 부분이 시작하기 전에 점을 한번 찍고 자, 이렇게 옆으로 당겨서 곡선 형태로 만들 겁니다. 자, 시작하는 부분에서 살짝 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곡선이 끝나는 부분, 둥근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클릭을 유지한 상태로 당겨 주시고 자, 요 곡선을 조절할 수 있는 바가 가는 방향하고 맞으면 이 완만한 곡선은 표현하기가 편해요. 이 곡선이 막 이렇게 삐치거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곡선 조절할 수 있는 요 파란색 점이 가는 방향으로 거의 일치하게끔 배치를 해주시면 그 다음
곡선을 표현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 내려서 중간쯤에서 한번 쭉 당겨 주시고요. 자, 이 부분 곡선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곡선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 곡선 시작하는 부분에서 살짝 당겨 주시고, 그 다음에 곡선이 끝나는 부분에서 살짝 당겨서 끝나는 부분 맞춰주고, 자, 곡선 조절하는 거 조절점을 자, 갈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편해요. 자, 이렇게 요렇게 자,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쭉쭉 클릭하고 당기고 클릭하고 당기면서 자, 곡선 형태를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찍었던 점을 맨 마지막에도 꼭 찍어주셔야 얘가 곡선 마스크가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다시 이제 맞추기로 바꾸시고, 자, 마스크가 완성이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바깥쪽은 다 사라져 버렸고, 근데 나는 이 반대거든요. 그러면 이 마스크 옵션 중에 반전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전을 시켜주면 반대로 자, 안쪽이 투명하게 바뀌고 바깥쪽이 살아납니다. 자, 펜독을 이용해서 한번 이 TV 모양을 저렇게 따 보시죠. 곡선이 안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이 곡선이잖아요. 이 곡선 시작하기 전에 찍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줬는데 곡선이 끝나는 부분에서 누른 상태로 당기시면 곡선이 되죠. 방향은 발 방향으로 중간쯤에서 그냥 클릭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약간 곡선 원만한 곡선이 있으니까 발 방향으로 누른 상태로 당기고. 그리고 이제 요거 마스크를 하시다가 중간에 뭔가를 잘못 눌러가지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찍었던 점을 다시 클릭하시고 이어가시면 돼요. 그냥 클릭만 하시고 클릭하시고 그 다음 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찍을 수가 있어요. 곡선은 그러면 컨트롤 Z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다른 데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컨트롤 Z로 돌려서 다시 하시고, 그리고 곡선 부분이잖아요. 곡선이 시작하는 부분에 한번 이렇게 당겨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당겨서 찍으시면 곡선을 조절하시면 돼요. 조금씩 당겨주면서 찍으시면 돼요. 이 펜도구가 일러스트에도 계속 펜도구를 활용하고요. 포토샵에서도 계속 펜도구를 활용하거든요. 근데 제일 이제 불편한 게 프리미어에서의 펜도구긴 해요. 뭐 기능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화면 자체도 좀 작은 화면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포토샵 일러스트는 그 전체 화면을 다 활용하거든요.
근데 얘는 프로그램 이 모니터만 이제 계속 조그맣게 보고 쓰다 보니까 얘를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귀찮아서 잘 안 하죠. 자, 다 마스크가 완성이 되셨으면 마스크 옵션에서 반전됨을 누르시면 반전됨을 누르시면 TV에 구멍이 뽕 뚫릴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은 맞추기로 바꾸시면 화면은 그러면 이제 TV 화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자, 빨간 풍선 영상을 위에다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고 구멍이 뚫렸게 투명한 부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TV 안에 이 빨간 풍선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빨간 풍선 영상이 지금 이 화면 전체 크기거든요. 좀 작게 이 TV 화면에 쏙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로 바꾸고 싶으시면 자, 이 빨간 풍선 영상을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더블 클릭 해봐야 얘가 안 찍혀요. TV가 자꾸 찍히거든요. 왜 그러냐? 투명한 것도 이게 막이 깔려 있는 겁니다. 투명한 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못해요. 이럴 때는 타임라인 패널에서 빨간 풍선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효과 컨트롤에서 모션, 위치, 비율 아무거나 제목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빨간 풍선 영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딱 맞는 사이즈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위아래만 맞춰서 이 TV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빨간 풍선을 든 여성분이 이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상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래된 TV 느낌으로 올드 TV 이 영상을 위에다 올려놔 볼게요. 근데 요 영상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위에다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밑에 있는 영상들이 안 보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불투명도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올드 TV 클립을 클릭하시고 효과 컨트롤에 가보시면 자, 불투명도 옵션에 뭐가 있냐? 혼합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혼합 모드. 자, 혼합 모드. 불투명도 옵션에 혼합 모드. 불투명도 말고요. 혼합 모드.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보여질 거 보여지고 투명한 거 안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혼합 모드는 포토샵에서도 자주 나와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뭐 디졸브
디졸브는 뭐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이 겹치게 만드는 건데 얘는 지금 뭐 그냥 까만 화면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어디 있냐 화면 밝게 하기. 이 밝게 하기나 아니면 화면이라고 하시면 자, 이 속성이 위에 하얀 부분만 남고 까만 부분은 안 보이면서 얘가 위아래가 합성이 되죠. 자, 이 혼합 모드는 여기에 보시면 이 종류별로 대략적으로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자, 밝게 하기, 화면, 색상 닫지 이런 애들은 어두운 부분은 투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밝은 부분을 남겨요. 그러니까 원래 영상에서는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검정색 배경에 흰색으로 뭔가 이제 올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잡티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색을 투명하게 만들고 하얀색만 남기면 잡티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투명도 밝게 하기나 아니면 화면 이런 애들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여지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 효과는 거의 비슷해요. 어두운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고 흰색 부분을 살려준다. 자, 반대로 어둡게 하기를 하면요. 이 흰색 부분으로 이게 흰색 부분이 이제 투명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색 부분으로 뒤에 있는 영상이 살짝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뭐 적용이 거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어둡게 하기로 하면 흰색 부분이 투명하고 검정색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적용할 만한 효과가 아닌 거죠. 곱하기로 하면은 조금 보이기는 해요. 곱하기는 색을 섞거든요.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비슷한 효과들끼리 이렇게 대략적으로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혼합 모드를 잘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제일 잘 어울리는 모양으로 자, 뒤와 이 영상이 잘 합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혼합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활용하시면 이런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옛날 TV의 느낌으로 이렇게 잡티가 조금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고, 자, 이거를 뭐 빨간 풍선 영상에다가만 화면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이 TV 안에 있는 이 영상에만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TV 영상을 맨 위로 올려요. 그리고 올드 TV를 좀 내려주고 TV도 한 칸 이제 내려주고요. 자, 올드 TV 영상을 자, 비율 조정해서 크기를 아까 우리가 했던 빨간 풍선 영상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로 조절해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빨간 풍선 영상이 워낙 좀 밝은 영상이다 보니까 하얀색 잡티가 잘 안 보여요. 이제 보이긴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에 이제 하얀색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만 이 효과를 주니까 잘 안 보이죠. 효과를 넣는지 안 넣는지 몰라요. 자, 순서를 바꿔서 해봤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일부에만 이렇게 넣으면 티가 안 나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넣었다. 블렌드 모드를 활용해서 혼합 모드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효과를 넣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일단 마스크를 활용해서 가리는 거 혹은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배경에 색상을 까는 거 그리고 합성하는 거 그 마스크를 이용해서 영상을 합성하는 거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 책에서 챕터 4를 끝냈거든요. 내일 기본 자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은 이제 자막입니다. 자막. 영상에서 중요한 게 자막이에요. 자막은 요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도 대부분 다 자막을 넣어요. 방송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막 달기가 쉬워지면서 모든 영상에 그냥 자막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보고 그럴 때 쇼츠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기 이제 귀에다 꼽을 게 있으면 꼽고 소리까지 들으면서 하지만 근데 요 이렇게 소리 안 듣고도 영상 보잖아요.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볼 때도 눈으로만 볼 때도 자막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그 이해는 해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만 볼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자막은 요즘은 거의 대부분 영상에 모든 자막을 다 말하는 걸 모든 자막으로 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방금 활용한 거 있잖아요. 네.